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1월 31일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충북 충주에 내려와 있어서 부득이하게 차 안에서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 28일이죠.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검찰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그들이 삭제했던 파일 530개 목록이 공개됐습니다. 그 삭제한 파일 안에는 정말 아주 엄청난 진실들이 들어가 있었죠. 일요일 한밤중 몰래 사무실에 들어가서 아주 필사적으로 삭제했던 파일 530개였습니다. 이걸 들여다보면 그들이 그토록 감추려 했던 것이 무엇인가가 드러나 있는데요. 자, 삭제된 파일 목록에는 지난 2018년 1차 남북회담 직후에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있었습니다.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되기도 전인데 원전부터 지어주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죠. 이뿐 아니라 남북회담 또는 미북회담 추진을 위한 뒷거리가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당연히 불러일으키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뿐 아니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앞서서 청와대와 산업부가 아주 긴밀히 협의한 문서도 아주 여러 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는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서 이 한수원의 이사회, 즉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을 위한 이사회 날짜를 지방선거에 맞춰서 시기를 정할 것을 조율한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또 아예 조기 폐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한국 수력 원자력, 즉 한수원에 뭔가 압력을 행사한 이런 정황이 드러나는 문서도 있었습니다. 자, 이 정부는 또 민간인 사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문재인 정부 자신들은 사찰 DNA가 없다라고 자랑했었던 정부죠. 그런데 드러난 문건에는 탈원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그리고 한수원 노동조합의 동향을 파악해서 보고한 문건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민간인 사찰에 해당되죠. 자, 그래서 북한의 원전 지어주기 방안 그리고 조기 폐쇄 결정에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이런 의심, 또 민간인 사찰까지 더해져서 이건 그야말로 탈원전 국정농단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자, 이 충격적인 뉴스는 지난 28일 SBS가 단독 보도로 최초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장 그리고 공개된 530개 파일 목록까지 전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날인 29일 주요 일간지들은 이 뉴스를 당연히 탑 기사로 아주 지면에 실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유독 MBC와 KBS의 보도 행태입니다. 자, 이 MBC와 KBS는 이 정부 들어서 정말 정권 나팔수 노릇 톡톡히 하고 있죠. 요즘 윤석열 사태 때부터 시작해서 채널A 사건이라든가 조국 사태 이후의 이 두 방송사가 보여준 이 보도 행태를 보면 철저히 문재인 정부와 운명을 같이 하는 이런 어용 방송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공영방송 MBC와 KBS는 이 뉴스를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거의 지금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29일과 30일 다른 언론사들은 아주 주요 내용으로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 반해서 이 두 방송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몇 건을 보도했느냐? 자, MBC 딱 한 건 보도했습니다. KBS 딱 2건 보도했습니다. 그것도 앞에 배치하지도 않고 아주 7번째, 11번째 아주 뒤에 가치없는 뉴스로 취급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노골적으로 두 방송사가 문재인 정부에게 불리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는다, 축소 보도한다, 이런 어떤 보도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방송사가 어떻게 보도했느냐, 먼저 KBS부터 보겠습니다. 자, KBS는 29일 그리고 30일 이틀 동안 단 2건의 보도만 내보냈습니다. 29일에는 11번째 뉴스로, 30일에는 7번째 뉴스로 다루었습니다. 자, MBC는 어떠한가? 29일 단 한 건의 보도가 전부인데 그것도 7번째 뉴스로 내보냈습니다. 자, 이 두 방송사의 보도 내용은 그러면 충실했느냐? 아닙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은 이 공개된 파일 목록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는가 아주 상세히 보도한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핵심을 비껴간 내용으로 보도를 했는데, 자, KBS 관련 보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공소장의 북원전 추진 문서, 야당 이적 행위, 청와대 북풍 공작. 자,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냐면 이 여야의 어떤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했습니다. 또 다른 보도의 제목도 이렇습니다. 이적 행위 발언 논란, 여당 발언 책임져야, 야당 겁박이다. 두 가지 다 어떤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 이게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드러난 공소장의 내용이 이 문재인 정부의 엄청난 탈법적인 위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 내용은 전혀 거의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엉뚱한 데만 지금 초점을 맞췄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것도 청와대 해명을 오히려 더 비중 있게 다루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MBC도 마찬가지인데요. 29일 단 한 건의 보도 제목이 북한 원전 이적 행위 발언에 청와대 북풍 공작이라는 이런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역시나 KBS와 마찬가지로 핵심은 지워버리고 여야 정치적 공방에만 초점을 맞춰서 보도했습니다. 네, 아무리 공영방송이라지만 이 두 방송사의 보도 행태는 너무나 정권 나팔수 노릇이죠. 어용방송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을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들이 정권 나팔수로 나선 사례는 수도 없이 많죠. 자, 예를 들어 보면 지난 2019년이죠. 그 조국 사태 때 어떻게 방송을 했었습니까? 그 조국을 지지하는 서초동 시위에 있어서는 헬기까지 띄워서 아주 위에서 아래로 카메라 앵글을 잡는 아주 대대적인 보도를, 그것도 가장 첫 보도부터 해서 대대적인 보도를 했었습니다. 반면에 훨씬 더 많은 인파, 조국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인파가 광화문 집회에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축소 보도하고 순서도 뒤로 미뤄서 보도를 했었죠. 자, 이뿐 아니라 이 정권의 윤 총장 쫓아내기 프로젝트에 이 두 방송은 거의 동원되다시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주 대형 오보도 있었는데요. 자, 채널A 기자 사건이 대표적이죠. MBC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검언유착 이 사건을 뭔가 조작하기 위해서 여당과 그리고 사기꾼과 손잡고 공모한 당사자가 아니냐 하는 이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KBS는 같은 이 채널A 사건에 있어서 한동훈 검사장이 하지도 않은 발언이 녹취록에 담겨 있더라 라고 하는 이런 허위 보도를 함으로써 결국 나중에 사과까지 하는 이런 망신을 사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방송사의 과거의 이 노골적인 편파 보도 사례를 보고 있으면 이번 사건에 있어서의 축소 보도는 어쩌면 당연히 예상되었던 이런 행태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언론사가 아니죠. 확실한 정권의 나팔수, 그냥 어용방송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 두 방송사의 중간 광고까지 허용해주는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죠. 아마도 그동안 이 문재인 정부를 아주 잘 도와준 이 두 방송사에 대한 대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이라고 불리고 있는 사건보다도 훨씬 더 큰 일로 비화될 소지도 있는 듯이 보이는데요. 자, 앞으로 이 KBS와 MBC가 앞으로 어떤
이 보도 행태를 또 보일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